정치권이 때 아닌 지금 독재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계속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였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대변인 지시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좀 논란이 불거졌고요. 이게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하실 건 삼가하시고 더군다나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자, 이해찬 대표까지 이제 나선 모양새인데요.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오늘 또 여의도에서 계속 공방이 좀 이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변인 그 해당 발언이요. 대변인 지시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 번 들어도 잘 모르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제 질문을 받고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대변인 지시라는 발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황 대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요.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다시 준비했는데 좀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럽시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대변인 지시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고, 한국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변인 지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조 부장, 이 공방이, 이 본질은 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젊은이를 표현에 따르면 배틀, 막말 배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말 배틀을 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심한 이야기를 하나.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광주 5.18 행사장에 가서 예.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 일각이라든지 아니면 여당과 가까운 프로그램 패널들 나와서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대통령은 당신이 독재자의 후예다, 네. 이렇게 안 했는데 네. 본인들이 뜨끔해한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예, 이런 거죠. 말을 하는데요. 예. 사람이 앉아 있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예. 지금 5.18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그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계가 유야무야되고 처리가 안 되는 것, 이거 참 답답하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먼저 사안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독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역주의 타파나 또 경제 살리기, 이런데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해찬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삼가할 발언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도 국무총리 지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제1야당을 도둑 놈들, 도둑 X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예. 협치가 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그만두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먼저 그만두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만둬야 될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말 배틀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은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이죠. 예. 아니, 청와대까지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말싸움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청와대까지 나서서 하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고, 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품격 우러나면서도 논평을 해요. 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청와대가 지금 뭐 추경 편성을 6번이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청와대가 나서서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청와대가 먼저 이 말싸움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애투쟁을 하는 과정이니까 격한 말로 또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격한 말보다는 품격이 있으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스탠스를 바꿔야지 예. 지지가 확장되지 지금처럼 계속 자극적인 강경발언만 말만 한다.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더 나갈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런 민주당 말씀.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과 독재자의 공방이 때 아닌 독재자 공방이 여의도 정치권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방이 계속 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김민지 기자, 오늘도 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좀 이어졌죠? 네. 예. 막말 경쟁이다, 뭐 말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을 이와 둘러싼 아주 공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야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노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그 대변인 지시라고 일단 민주당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공당의 대표가 할 짓이니까 또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글쎄 뭐 조 부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전에 이재정 대변인 이주영 의원 얘기. 이거를 참 우리가 언제까지 보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참 지금 저부터가 네. 판단이 안 서요. 어허.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변인 지시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참 불투명해요. 불투명하죠. 본인은 알 네. 겁니다. 예.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짓 이렇게 발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변인인지 이렇게 발언한 것 같기도 명확치 하고 않아요. 명확치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당 대변인이 나서서 짓 이렇게 단정을 해서 똑같이 또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뭐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렇게 네. 또 했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까지도 이제 가세를 했다. 네.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죠. 네.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중진이면서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판사 출신에. 네. 그리고 해수부 장관 시절에도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강요로서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서 무난하게 했다. 이런 예. 평가도 듣는데 이분까지 나서서 이제는 남로당의 후예다. 아하. 이런 비난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정치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치라는 산으로 거는 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인데 예. 정말 서로 지금 막말을 일삼고 더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막말 릴레이예요, 릴레이. 예. 제가 주목하는 점은 우선 황교안 대표는 적절하진 발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뭐 지시라고 했던 질이라고 했던 실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권당의 대변인이 계속 야당을 공격하는 논평을 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하. 어떻든 국회를 책임지고 국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감을 갖는 것은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근데 예.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든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 모든 걸 가지고 이 집권당의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예.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끼리 무슨 호프 회동을 하면서는 그래도 유감 발언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지냐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저께 한 신문의 칼럼을 보면 예.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 야당이 암만 보이콧을 하고 사이버 사보타지를 하더라도 국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집권당한테 있는 겁니다. 여당한테 그래서 저는 예. 저 이재정 대변인도 그렇고 특히 그 여당의 뭐 이 최고위원들이든 지도부든 예. 정말 그 본인들이 국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정말 예.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대변인단이 좀 여당과 제1야당의 대변인단이 호프 미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대변인들끼리 호프 예. 미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대변인의 말들이 더 지금 협치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거칠어요. 네. 거칠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그리고 지금 한국당의 민경 대변인도 자꾸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만나서 예. 예, 맥주 한잔 하면서 예. 우리가 차라리 논평을 일주일간 하지 말아보자.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대변인의 말은요, 품격이 흐르고 대변인이 무엇을 했을 때, 야, 이런 고사성어가 있구나. 또 옛것에서 또 배우고 뭐 촌철살인의 미학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하. 네, 막말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어제 황교안 대표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대변인이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장소가요,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를 한 장소가 어디냐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이었어요. 메가더 장군 동상 앞. 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아유, 진짜 독재자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 부장, 저 네.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했다. 이게 그냥 뭐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요,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아, 치밀한 분이다. 예. 어허.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함의를 담았다. 예.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검사 시절부터 그래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찾은 의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아하. 네, 또 유엔과의 협력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미 시위는 꼭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는 식의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이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는 것 이게 2005년에 본격화됩니다. 네. 강정구 사태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동국대의 교수였던 강정구 씨가 예. 메가더를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메가더 때문에 분단이 됐다. 예. 그러니까 6.25는 북침 전쟁이었는데 음. 메가더가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우리가 분단이 됐다. 예. 메가더 동상 이거를 그냥 둬야 되느냐? 이러고 나서 바로 이제 시민단체가 행동을 옮긴 거거든요. 아하. 이때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분이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아, 그때 황교안 검사가 그걸 네. 수사를 지휘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예. 불구속 수사 그 지휘에 대해서 반발하고 항명을 했죠. 예.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을 때 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정말 타당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입장까지 내놔요.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예. 아하.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은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이 나서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섰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저 메가더 장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냥 뭐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김민지 기자 오늘 그 요즘에 뉴스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뭐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고요, 김민지 기자? 네,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의 어머니가 이제 그 간밤에 돌아가셨다는 모친상을 소식이 당했군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이제 별세했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것이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이제 봉하마을에서 있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내일 그 추도식에서 굉장히 메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친상 때문에 추도식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뭐 정의원님 뭐 행사에 좀 뭐 약간 지장이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내일 행사의 가장 귀빈이 아마 이제 부시 대통령일 텐데요. 예. 대통령일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부시 대통령 영접은 아마 그 천호선 전 의전비서관,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의 이사죠. 그리고 이제
추도사는 지금 현재 부이사장,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부이사장이 하기로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뭐 상중이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정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예. 핵심적인 논란이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미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봐야죠. 정치는 이미 시작했다. 은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정치를 정말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총선일까 대선일까 등등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에 이 뭔가 화두를 던진 건 이 발언 때문이었죠. 잠깐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내 머리는 내가 못 깎습니다. 남이 깎아주면 몰라도 점점 이런 게 이제 정계복귀를 암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김민지 기자, 뭐 유시민 이사장이 일단 저거 관련해서 약간 뭐 부인을 했다면서요? 네,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게 혹시 남이 깎아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진행자가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으니까 다른 방송에 하나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재미있게 재치있게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발언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고요. 내후년까지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작가로 활동하고 싶다 소회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믿어야 할지, 정 의원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우 헛갈리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떤 거예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는 순간 현실 정치에 이미 들어오셨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이 지향하는 바가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위 범친문 진영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한편 무슨 뭐 고칠레오 같은 데서는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가장 영향력 있게 하잖아요. 알렐레오? 그러다가 알렐레오도 있고, 알렐레오는 자기 걸 알리는 거고, 고칠레오는 남의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면 나오라. 라는 얘기를 미리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 뭐 그거 가지고 또 논란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정계 복귀 한순간도 생각 안 한다. 유시민 이사장 발언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은퇴한 적이 없어요. 은퇴한 적이 없다? 네, 은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귀를 합니까? 네, 그리고요. 우리 뭐 짠 거예요? 원래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는 나설 수 없으니까 띄워달라. 이런 발언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 세 분의 토크 콘서트가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어요. 오늘 권노갑, 박지원, 이훈평 이런 김대중계 인사들이 점심을 하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항쟁 기념일 날 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죠? 네,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광주 민주항쟁 폄훼 아니냐. 폄훼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